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으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확률 변수라던가 어떻게 구할 거냐 평균을 이미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평균 구하거나 표준 편차 구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해보면 자 1번 문제 보면 가장 이제 여기 있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가장 예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보면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 확률 변수의 x는 평균을 60으로 가지고 있고 표준 편차를 얼마로 2로 갔는데 여기까지 다 나와버렸어. 그런데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종 모양을 하고 근데 이 평균이 지금 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Z라고 하는 변수가 결국은 표준화 시켰을 때 나오는 확률 변수고 그럼 0부터 얼마까지? 0.5까지의 확률은 얘야. 그럼 확률을 준 거야. 1.0, 0에서부터 1.0까지는 확률이 얘야 하고 확률을 줬기 때문에 이제 가져다가 이제 뭐만 해주면 돼? 더하기 빼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그럼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 x가 58 이상일 때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 확률 변수 x를 뭘로 해줘야 된다? 표준화 시켜야 된다. 그럼 표준화 시키는 과정에서의 z는 시그마분의 뭘로?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확률을 구하면 바로 들어가면 z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시그마 2분의 확률 변수 58 빼기 누구랑 6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 이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확률 변수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보면 이쪽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고 요 넓이의 값들이 결국은 어디서 찾아져?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누구랑 더하는 것과 똑같냐면 얘는 얼마부터? 얘는 지금 양의 방향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0부터 좌우 뒤측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의 확률은 결국은 누구랑 똑같냐면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하고도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마이너스 1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오른쪽에 있는 전체를 다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얼마? 0.5. 그러면 0 이상 1 이하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 여기 있네. 0.3413에다가 누구만큼? 0.5만큼 더해서 확률 변수 x가 58 이상일 때의 확률은 0.8413이야 하고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다 줬기 때문에 표만 잘 가져다가 찾으면 끝난다고. 자, 그 말이었고. 자, 두 번째는 자, x가 57보다는 크거나 같고 64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표준화 시키면 2분의 57 빼기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고 z는 2분의 64 빼기 평균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4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 모양의 그래프를 보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 요렇게 보면 되죠.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좌우 대칭이니까 이제 뭐 해주면 된다. 얼마부터 절대값 붙여가지고 절대값을 시키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0 이상 얼마 이하의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거 가져다가 0.4332랑 2까지니까 0.477이 하고 더하기만 하면 끝나. 그래서 0.9104 구하면 확률은 다 구한 겁니다. 다 구해졌어 이제 확률은. 자 59 이하니까 자 얘는 P Z 작거나 같다 2분의 59 빼기 평균. 그러면 누구의 범위 가져다가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평균 0을 기준으로 받고 0.5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이하면 여기에 대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좌우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 찾으면 된다.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찾는 것과 같아질 거라고. 그래서 얘는 바꿔서 쓰면 Z의 범위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럼 누구만큼 하면 돼? 우리가 넓이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절반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했냐면 0.5라 그랬죠? 그럼 0.5에서 어디까지 빼면 돼? 0.5까지, 0부터 0.5까지의 확률을 빼는 것과 같아지지. 그래서 1 빼기 P는 어디서부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5 이하일 때의 확률을 빼는 것과 같다. 0.5가 0.5192로 그래서 0. 아니야 1에서 아니야 얼마에서 빼야 돼? 0.5입니다. 1일의 절반이니까 0.5 0.5 0.5 그래서 0.3 0 8 5 자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은 바로 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종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뺄 건지 더할 건지 뺄 거면 어디서부터 뺄 건지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해서 넓이 구한다 생각하고 가게 이쪽 전기분포 쪽은 연속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유형은 어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0명의 키의 분포는 거의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4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다음에 답하여라. 그러면 일단은 표준 정규분포 그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횟수하고 관련된 거였고 확률 변수가 이제 여기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가 이제 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야. 그럼 여기서는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4라는 얘기는 이 문제에서는 키가 확률 변수를 의미하고 있어. 즉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게 키야 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는 누구를 따라간다?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평균이 얼마이고 164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확률 변수가 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확률은 얘가 되지. 이제 158보다는 크거나 같고 164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의 뭘 알면 돼? 확률을 알면 우리 그거잖아. 상대도 도수분포표에서 보면은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를 알고 전체 도수를 알면 상대 도수에다가 전체 도수를 곱해서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찾은 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요 구간에 속하는 확률을 알면 전체 그 학생 수만큼 곱해주면 저 확률을 갖는 학생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저 구간 안에 들어가는 학생 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누구를 찾기? 요 범위 안에서의 확률 찾기. 그래서 자 시그마가 4니까 4분의 158 x 빼기 평균에서 표준화 시키기 4분의 164 빼기 164 그러면 P는 자 범위가 마이너스 1.5 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결국 누구냐? 0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얼마냐면 0.4332. 근데 전체 학생 수가 400명이기 때문에 이 확률 0.4332 곱하기 전체 학생 수 400명.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 173명 이렇게 정리. 자 여기 위에는 등호는 아니고 근사값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어림에서 나타낸 기호입니다. 자 여기는 키가 얼마이냐? x야 n z 아니고 x가 확률 변수 x가 키를 의미하고 있어서 x가 15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확률 변수 x가 키가 얼마 이상 166cm 이상인 학생 수의 확률 구해서 학생 수 확인. 그럼 마찬가지에도 표준화 시키면 Z는 크거나 같다. 시그마 분의 요거 위에서 해놓은 거라서 그거 가져다 그냥 써도 됩니다. 쓰세요.
안 해도 돼. 미안. Z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Z는 0.4분의 2니까 2분의 1에서 0.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모습. 얘가 0이고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변수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자리. 그럼 자, 여기는 뭘로 들어가면 되고 1.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국은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0.5에서 누구만큼 0 이상 1.5 이하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고, 얘는 0.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0.5에서 누구만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을 거다. 그래서 가져다 쓰면 이쪽 확률은 0.0668 나오고 이쪽 확률은 0.3085. 그래서 0.3753 계산하면 나오고, 대략적인 학생수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 곱하기 확률, 그러면 150명. 자, 여기 표 가져다가 직접 계산해봐도 되죠. 0.5랑 1.5 있으니까 가져다가 계산해보고, 결국은 1에서 2개의 확률 더해서 뺀 것과도 같고, 어쨌든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계산식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어떤 대학 입식에서 1000점 만점으로 해서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지원자가 2000명이고 득점 분포야. 그럼 평균이 450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득점은,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는 평균, 즉 점수가 이제 뭐가 되냐면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표준 편차는 75점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하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네. 평균을 얼마로 하고 450점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75로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x는 먼저는 점수를 확률 변수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러면 600점 이상이니까 확률 변수가 얼마 이상일 때 600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해서 학생수 구하자. 그 말과 같을 거고, 그러면 표준화 시켜서 75분의 변수 빼기 평균. 그러면 얘가 75분의 자 600에서 450 빼니까 150 나올 거지? 그럼 얘가 얼마? 요거는 그냥 생략해도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가기로 하고, 자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얼마야? 평균을 0으로 한다라고 했고 좌우 대칭이라 그랬고 이 변수가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일 때 확률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물어보는 것과 같네. 넓이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 뭐 하자? 0.5에서 누구만큼 빼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 찾아서 빼기. 그럼 얼마? 0.48이고 그때 확률이 0.02. 근데 요때 지원자 수가 총 2000명이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득점 600점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 수는 전체 수 곱하기 0.02. 그래서 40명. 자, 입학 정원이 320명이야. 그러면 문제는 최저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생각해 거꾸로. 그러면 320명이면 320등 안에 들어가야 얘를 합격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최저 점수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가 x였어. 점수였어, 점수. 그럼 점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저점보다 낮은 게 아니라 최저점보다 더 같거나 높은 게 맞죠. 그러니까
합격할 32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저 점수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써야 돼? 최저 점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 점수를 우리가 X라고 놨을 때 이때 32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한 확률은 이 변수가 얼마보다는 이 최저점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요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가야지. 이제 확률이 구해지고 전체 지원자 수를 곱했을 때 합격자 수라든가 뭔가 숫자가 나왔으면 반대로 이번에는 32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확률이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기 때문에 2000명 중에서 몇 명 안에 들어야 돼? 우리는 320명 안에 들어야 돼. 그러면 320명 안에 들기 위한 합격률이 얼마로? 0.16. 그럼 얘가 합격률이야. 그럼 합격하기 위한 확률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 이제 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기 위한 최저점을 우리가 뭘로 놓은 거고, X라고 놓고, 그럼 이제 가져다가 이제 풀 건데, 요 확률이 이제 얼마 나오도록 0.16이 되도록 하는 뭘 찾자? 최저점을 찾자. 자, 이거겠지? 이쪽이 0.5기 때문에 0.16 안에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겠어?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최저점이 여기 있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확률, 요 넓이가 지금 얼마가 되도록 해야 돼? 0.16일 때 이 최저점 X값 구하는 문제. 따라서 얼마?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 시켜서 Z는 크거나 같다. 이미 분산이랑 나와 있기 때문에 75분의 확률 변수 X 빼기 평균. 자, 얘가 얼마가 되도록? 0.16이 되도록. 그러려면 얘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러면 결국은 이때가 0.5기 때문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0.34죠. 그래서 누구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냐면, 자, 얘가 75분의 X 빼기 450, 여기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일 때? 0.34가 되도록. 그럼 표 보고 0.34일 때가 얼마냐면 0부터 1까지, 0 이상 1 이하일 때이기 때문에 결국 75분의 X-450이 1일 때. 따라서 X는 450에다가 75 더해서 525네. 그래서 최저점은 몇 점이다? 525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얼마에서 0.5에서 누구만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75분의 X-450을 뺐을 때 얘가 얼마가 되도록 0.16이 되도록 찾는 것과도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최저점을 X라고 놨는데 이 최저점을 표준화시켜서 나타낸 75분의 얼마? X-450의 자리가 요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확률이 0.34일 때 X값 구하는 문제. 자, 마지막입니다. 자, 평균을 0으로 놓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거는 4번 같은 것 때문에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각각 평균이 80만원, 202,000달러, 18만원이고 표준 편차가 각각 10만원, 300달러, 2만 5천엔의 정기분포를 따른다. 위 3개국에서 임의로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월급이 각각 94만원, 2,250달러, 21만엔일 때 각각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줘? 우리 그거 했잖아. 도수분포표 봤을 때 그냥 평균만 가지고는 잘한다 못한다를 구분할 수 없지만 상대 도수를 가지면 어느 반이 더 잘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표준화 시키는 이유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게 만든 상태에서 각각의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표준화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해보면, 자,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다 비교가 되는데, 한국을 A라고 놓고, 자, 미국을 우리가 B라고 놓고, 일본을 C라고 놓게. 그럼 여기에 평균과 표준 편차와 누가 있어?
월급과 변수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자 먼저 뭐부터 하자. 표준화부터 시켜보면 자 우리나라 한국에 표준화 시키면 얘는 분산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분의 그 다음에 변수가 지금 94만 원이라서 94 빼기 80 그러면 10분의 14 자 얘는 5분의 7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한국과 미국도 아니 미국과 일본도 전부 다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바꿨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표준 편차가 300 그 다음에 변수가 2250 그리고 평균이 2000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5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일본입니다. 일본의 표준 편차는 25,000엔이니까 얘를 우리가 소수로 바꿔서 2.5로 그냥 바꾸고 그 다음에 21만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평균이 18이니까 빼서 정리시키면 얘가 5분의 6이야. 그럼 얘네들을 각각 비교하는 거지. 비교하면 똑같이 뭘로 해놨어? 평균을 0으로 해놨어. 그럼 자 얘는 어느 쪽 자리에 5분의 7 그 다음에 6분의 5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6분의 5의 자리 그 다음에 5분의 6이니까 여기 C의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의 자리? A의 자리. 그럼 상대적으로 월급이 받는 나라는 어디다?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나라가 결국 어디야? 확률이 더 높은 쪽일까? 지금 여기는 변수가 뭐야? 월급입니다. 월급 돈이야 돈. 누가 제일 커? 얘가 더 크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이 받는 나라는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더 많이 받고 그 다음 그래서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는 어디서부터?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돈의 평균을 뭘로 놔버렸어요? 0으로 놨잖아요. 0으로.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 어쩌면 이형 분포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 자,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게. 여기서 마무리